고즈넉한 담장 너머 수백 년 된 고목과 어우러진 한옥의 멋에 취해보고 육즙을 가득 품은 흑돼지로 지리산 청정 자연의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바위탑과 벼랑 끝 사찰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지금부터 경상남도 산청군 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살포시 안긴 남사 예담초는 800년 역사를 지닌 한옥 마을입니다. 특히 길게 늘어선 담장이 인상적인데요. 담장 길이가 약 한 7km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담장은 지금 현재 3.2km가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거 완전 오래된 이것도 있기야. 이것도. 옛 담마을이라는 의미의 예담촌에는 수백 년 된 한옥만큼이나 오래된 고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00년 넘게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루의 회화나무는 몸을 겹쳐 서 있는 모습이 부부를 닮았다고 해 부부 회화나무로 불리는데요. 서로에게 빛이 더 잘 들게 하려고 구부려 자랐다는 이 나무는 아래를 통과하면 부부가 백년해로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빛냈던 유서 깊은 마을. 예담촌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씨고가는 사대부 가옥답게 부유함을 상징하는 화려한 사랑채가 맞아주는 곳인데요. 오랜 세월이 무색하게 잘 보존된 한옥이 고즈넉한 멋을 뽐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고 또 추억의 꽃감을 이렇게 다 걸어놓으니까 정겹고 옛날 생각이 나고. 곶감으로 유명한 산청답게 대들보에 주렁주렁 매달려 붉게 익은 곶감이 한옥의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기품이 넘치는 이씨고가를 뒤로 하고 기다란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비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운 이제를 개국공신 1등에 봉한다는 내용의 교서가 새겨진 비석인데요. 국보로 지정된 교서가 발견된 곳은 공신 이제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영모제인데요. 조선 최초이자 현재 남은 유일한 교서인 이제 개국공신 교서의 사본이 전시돼 있습니다. 성주이씨 문중의 사랑방인 사유제 앞들은 수령 500년이 넘은 향나무가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해치려는 화적의 칼을 몸으로 막아낸 아들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유제의 나무라 그런지 바람이 불 때 나는 윙윙 소리를 효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와, 우리나라 진짜 역사를 이만큼 보존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 성씨가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마을 중앙에는 최씨 고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만석군 부자 집안이라 가장 규모가 커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래된 마을답게 조상신 같은 고목을 품은 고택들. 정승 집안인 하씨고가 뒷뜰에는 눈에 띄는 감나무가 있는데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홍시를 드리려 심었다는 감나무가 600년 넘게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산청 곶감 축제를 시작할 때 성공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나무기도 하죠. 감나무 뒤편으로는 정씨 집안의 후손을 교육했던 곳인 사양정사가 서 있는데요.
다른 고택과 달리 천장이 높고 칸이 넓으며 목재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근대기 한옥의 건축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사제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이 백이종군 길에 거쳐가며 하룻밤 머물렀던 곳인데요. 저희 여기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보기보다 위치도 너무 좋고 건물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수백 년 세월을 입은 담장 너머로 충교의 미담을 품은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멋에 마음껏 취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선비의 고장 산청에서도 대표적인 유학자로 꼽히는 남명 조식 선생. 그가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낸 사리마을에는 선생의 묘소와 산천제, 그리고 기념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념관은 남명 조식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세운 곳인데요. 남명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남명 선생의 살림집이었던 내룡사가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크다 하겠습니다. 청렴 결백한 선비로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남명 선생은 맑은 정신으로 수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경의사상을 내세웠는데요. 이와 관련된 서적은 물론 항상 몸에 품고 다녔다는 칼과 방울까지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최고 이거 선비 중에 선비죠. 대쪽 같은 선비였던 남명 선생은 임진왜란 때 활동한 구국 의병장의 스승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제자를 길러내고 학문을 연구했던 공간인 산천제는 작고 소박한 한옥으로 팔짝 지붕을 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입니다. 남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던 이곳에서 올곧은 선비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손수 심고 가꾼 나무로 외로울 때마다 꽃을 보며 기운을 냈다는 매화나무 남명매까지 감상하고 발길을 돌린 곳은 바로 덕천서원입니다. 남명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답게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는데요. 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유적지를 돌아보며 선비 문화와 고된 절개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 자연을 품은 산청에서는 돼지고기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큰 지리산에서 자란 흑돼지는 뛰어난 육질로 유명한데요. 산속의 고기라는 버섯까지 두툼하게 썰어내고 삼겹살, 목살, 항정살 등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부위를 한 상에 차려냅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식탐을 자극하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냥 산청 흑돼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만한 맛을 못 느껴봤어요.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먹어봐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을 못하고. 아삭한 콩나물을 얹어 함께 즐기면 금상첨화.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흑돼지는 잡내가 없어 더욱 담백합니다. 흑돼지의 기름이 느끼한 맛이 없고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끓여도 기가 찹니다. 직접 담근 김치는 물론
돼지 목살과 앞다리살, 그리고 새우젓과 두부까지 듬뿍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김치찌개는 흑돼지의 육즙이 녹아들어 한층 깊은 맛을 뽐내는데요. 지리산 흑돼지의 고소한 풍미에 입안이 행복해집니다. 지리산 자락, 해발 755m 높이의 산비탈에는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바위탑이 서 있습니다. 마치 공깃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 공기의 경남 방언을 써서 공개바위라고 부르는데요. 산청에 있는 공개바위는 뒤편에 보이시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15도 정도 비스듬히 누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피사의 사탑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위는 5개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금이 간 것이죠.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바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리산 신령 마고할미가 가지고 놀던 공깃돌을 이곳에 두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땅속에 있던 바위가 풍화 작용으로 드러났다는 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작품. 거대한 공개바위의 아슬아슬한 자태가 연출하는 경이로운 풍경에 취해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절경을 품은 명산. 대성산 절벽 끝에는 천년 고찰, 정취암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336년 전인 신라 신문왕 6년에 의상 스님이 최초 창건을 하셨습니다. 주 법당 뒤에 자리한 쌍거복바위는 부부의 화합과 장수를 상징하는 소원바위인데요.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과 함께 처마를 빌려 쓰고 있는 고목 역시 이곳의 명물입니다. 오랜 세월만큼 키가 큰 소나무, 절벽에 매달려 법당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이는데요.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모습입니다. 작지만 볼거리로 가득한 암자 뒤편에는 산신이 호랑이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과 석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토속신앙까지 포용한 이 사찰엔 소원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인 나무 위로 정성 들여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에는 간절한 마음이 새겨져 있는데요. 근심, 걱정도 돌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절벽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발 아래로 물결치는 능선을 바라보며 지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동의보감의 숨결을 따라 오감으로 전통 한방 세계를 체험해보고 절벽 끝 천년 고찰에서 근심과 걱정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산약초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건강밥상으로 몸이 풍요로워지고 토담으로 둘러싸인 선비마을에서 세월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곳.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청군에서의 멋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